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특강 주제는 게임과 미래 컨텐츠 분야의 발전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핸드폰이나 PC로 즐기는 디지털 게임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은 가장 대중적인 놀이의 한 종류로 우리 삶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스타크래프트를 민속놀이라고 부를 정도죠. 말 다 했죠. 현재 온라인 게임의 프로리그를 주름잡고 있는 유명 선수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게임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열정을 보여줘요. 우리나라의 주요 게임 개발사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를 가지면서 그 실력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이 게임 산업은요, 15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로서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인 대표적인 수출 콘텐츠로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걸 주위에서 좋지 않게 볼 때가 많을지도 몰라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게임이 나쁜 문화를 학습하게 한다 등등, 심지어는 이 게임을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어떤 문화 콘텐츠라도 그것의 정도 이상으로 몰입해서 그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건전하게, 그리고 일상에서 지장이 안 가는 정도로 즐긴다면 게임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이 게임이라는 것은 이 놀이를 즐기려는 인간 본연의 이런 특성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요한 하이징가라는 분이 이 놀이는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고 보셨고요. 이를 빌어서 인간의 이 학술적인 명칭을 말할 때 호모 루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그것들의 특성을 배우고, 이것들이 어떤 거는 하늘하늘거린다, 어떤 거는 단단하다, 어떤 거는 늘어나기도 하겠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친구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흉내내면서 점점 하나의 이름이 있는 놀이로 발전하곤 합니다. 이런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놀이도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을 해요. 여기서 여러 가지 놀이가 합쳐지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하셨을 게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이 게임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의 역할을 감춘 채 대화로 술래를 찾아내는 일종의 술래잡기 놀이예요. 마피아 게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몽어스는 여기에 여러 가지 미니게임을 결합시켰습니다. 거기에 올망졸망한 캐릭터는 덤이고요. 게임은 놀이의 발전된 형태로서 놀이의 공간을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 공간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기서 놀이의 공간이 가상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 더 생겨났다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게임 컨텐츠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우리의 주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최초의 아케이드 게임, 이 컴퓨터가 들어간 최초의 게임기와 그 게임의 이름은 퐁이었습니다. 이 1973년도에 만들어진 이 게임은 정말 단순한 게임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테이블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탁구의 게임이었거든요. 그 시작은 탁구대 하나 정도였지만 이후로 게임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끝도 없이 발전해 나갑니다. 1978년에 나온 스페이스 인베이더는요, 우주 공간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1980년도에 나온 배틀존이라는 게임은 최초로 3D 공간을 게임 속에 표현했습니다. 이후로 게임이 보여주는 공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고, 오늘날 게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놀라운 가상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게임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 놀이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보는 영상은 소방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장비와 장치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실제 소방관분들이 소방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분이 쓰고 있는 것이 전용의 VR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게임 엔진을 구현된 실제 소방 현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현장에서 똑같은 장비와 복장을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겠지만 그저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진행되는 훈련에 비해서 실제 훈련의 현장의 연기와 불길의 모습이 생생히 비추는 VR 영상은 훈련의 효과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준다고 하네요. 이 실제 같은 상황을 제안하면서도 훈련은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게임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겠지만 여기에 사용된 VR 장비와 화재 현장을 재현하는 기술은 모두 게임에서 제작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발전되어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게임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다른 훈련을 위한 어떤 컨텐츠로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예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역사 시간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나요? 교과서나 선생님이 준비해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게임을 가지고 이 역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Civilization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게임 플레이에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 문명의 특징과 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게임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역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 수업에 관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의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게 될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역사적인 명수의 실제 모습을 굉장히 빼어난 그래픽으로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집트의 모습을 정말 현실감 있게 재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저 한 장의 그림으로 보던 것을 그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따분해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을 게임을 통해서 보다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혹은 더 재밌는 공부가 더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게임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이 치료의 목적으로도 이용되곤 합니다.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 자폐증을 가진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립된 상황에 빠지기 쉬운 그들하고 이제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요. 이런 목적에 맞춰 자폐증 환자들이 치료를 도와줄 이런 게임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맞춰 변화하는 게임 콘텐츠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큰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게임 산업의 분야의 성장세는 어느 분야보다도 두드러져요. 지난 5년 사이에 시장의 크기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이제 번지고 있는 요즘에 있어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 성장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덕분에 이 게임 컨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 테마가 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시대에서 게임 안에서 구현된 가상 환경은 우리에게 대안적인 현실을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게임 안에서 자유롭게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죠. 즉 가상현실에서 서로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안에서 유명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는 콘서트도 펼쳐진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펼쳐진 이벤트의 현장이에요. 게임의 가수의 캐릭터가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화려한 조명 효과와 함께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사례라고 한다면 보다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있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고 아마 실제로 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선 다양한 활동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마인크래프트의 장점이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특징, 아무래도 끝없는 자유도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안에 등장하는 모든 지형과 사물 하나하나가 채굴이 가능한 이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마인크래프트의 가상현실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면서 다양한 공간으로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정말 엉뚱한 상상력으로 이런 것도 가능할까 싶은 되게 멋진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화에 등장한 웅장한 도시를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한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 가상의 공간을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현실의 명소를 재현하기도 해요. 파리의 벨탑이라든가 노틀담 성당, 아니면 인도의 타지말,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유명한 명소를 그 마인크래프트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블럭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블록에 일종의 프로그램을 심어서 거대한 장치를 만들기도 해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런 블럭의 프로그래밍적인 기능을 더해서 장치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의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만을 이용해서 일종의 계산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순한 결과, 말 그대로 하나의 간단한 계산기를 만드는 거겠지만은 이걸 오직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블록만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난 결과물이겠네요. 이런 재밌는 사례도 있겠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마인크래프트로 세상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집트나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이 나라에서 특정 기사를 검열을 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검열된 기사를 이 마인크래프트의 도서관의 형태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누구에게나 검열되지 않은 진실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메타버스를 구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크래프트만큼이나 메타버스를 잘 구현하는 게임이 또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죠. 로블록스의 게임 콘텐츠는 다양한 가상 환경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테마파크 건설, 애완동물 키우기, 다이빙 같은 여러 가지 레저 활동도 펼칠 수 있죠. 사실 마인크래프트만큼이나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란 생소한 이 콘텐츠 분야가 이토록 게임과 잘 어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게임이 항상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이 새로운 경험은 항상 새로운 즐거움이자 또 하나의 놀이가 되니까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 분야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이 게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장치가 이 게임기에서 PC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발전했듯이 앞으로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의 장치로서 가장 기대받고 있는 것이 VR 장치입니다. VR 장치는 우리가 보는 게임 화면을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방향에서도 가상의 공간을 직접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비록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장치를 사용하기에는 장치도 무겁기도 하고, 이 대부분의 고글을 앞면에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갑갑하기 때문에 금방 피로해지지만, 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컨셉추얼한 어떤 VR의 이런 장비를 보게 되면 안경과 같이 굉장히 작아지죠. 무게도 작아지고 부담감도 훨씬 적어지는 그런 VR 장치들이 속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헤드셋이 나온다면은 이제 앞으로 VR 헤드셋을 쓰고선도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왔던 VR을 사용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에는 VR 장비가 이렇게 작고 가벼워져서 언제든지 쉽게 VR을 쓰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비록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앞으로의 VR 게임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각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게임의 기술이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을 조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재밌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뇌파를 이용한 컨트롤러인데요.
앞서서 살펴본 VR 장치처럼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뇌파를 측정하고 이것을 VR 장비에 연결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것을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게임을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 조작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장치를 쓰고 있지만은 별도의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머릿속에 써서 머리에 달려있는 센서에서 읽어드린 뇌파의 정보를 가지고 게임 속 안에 있는 캐릭터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뇌파를 컨트롤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벼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사용자가 뇌파를 읽기 위한 장치를 쓰고 있고 거기서 F. 네, 누군가가 특정 알파벳을 부르게 되면 사람이 그 알파벳에 대해서 의식하고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알파벳에 대한 정보를 뇌파로서 읽어드린 다음에 게임 속 안에 있는 그 철자의 컨트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비록 간단한 예시지만 뇌파를 통한 컨트롤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비전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그런 테스트 화면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상 공간 속에 대상을 보고 느끼고 혹은 그 안에 대상과 대화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변화는 게임 속 대상 자체가 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에 관한 것인데요. 게임을 보다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하게 컨텐츠가 좋아야겠지만 이 컨텐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이 게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게임에 접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울 때가 더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약속 시간에 맞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냥 AI가 움직여주는 그런 캐릭터들과 놀게 되는 것은 금방 질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큼 똑똑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AI는 사람과 노는 것 같은 그런 살가운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성격과 잘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나의 성격을 파악하고 내가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그런 AI 파트너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AI로 만들어진 게임 에이전트가 생기는 거죠. 뇌파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정해진 게임 룰에 맞춰서 게임을 잘 이기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엔 게임을 이기기 위한 기술에 통달을 해서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스킬을 보여줘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AI 에이전트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어우러져서 같이 놀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물론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AI 에이전트의 이 실력은 혹은 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금 굉장히 핫한 연구 분야로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AI 에이전트 안에서도 학습에서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룰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해법을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On Earth, the simple rules of natural selection and competition led to the evolution of increasingly intelligent life forms.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빨간색의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의 캐릭터가 있어서
파란색 These agents 캐릭터는 have just 빨간색 begun learning, 캐릭터를 but they've already learned 피해서 to chase and run away. 도망가고 숨는 게 게임의 This is a 룰인데 hard world for a hider who's 그것을 only learned to 어떻게 flee. 해서 However, 지능적으로 after training in millions of rounds of hide and seek, 피해나가는지 the hiders 한번 find a 보도록 solution. 하겠습니다. The hiders learn to use rudimentary tools to their advantage. By grabbing and 자, locking 이렇게 these blocks, they can create their 문을 own 막기도 shelter. 하고요. The seekers are locked in place for a brief period at the start of the game, giving hiders a chance to prepare. Even so, the hiders must learn to collaborate, accomplishing tasks tha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single individual. The hid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can learn to use tools. After many generations of failing to break into a shelter, the seekers learn to jump over obstacles using ramps. 반대로 그런 장애물을 피해나가기 위한 빨간색의 에이전트가 더 발전하는 부분도 볼 수 있겠죠. The hiders learn to 그러니까 take 이제는 every tool the seekers 그런 have. 블럭을 숨겨버리네요. Note that we did not explicitly incentivize any of these behaviors. As each team learns a new skill, it implicitly changes the challenges the other team faces, creating a new pressure. 더 재미있는 건요. 나중에 돼서는 Also put these agents into this would be the final strategy.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에러와 같은 상황도 The hiders 게임 컨트롤이 AI가 익혀서 agents learn. 이런 블럭을 타고 However, 돌아다니는 after more training, 그런 컨트롤을 seekers 하고 discover 있어요. they can jump 자, over 보세요. boxes and surf them. 블럭을 타고 다니는 것은 이 게임을 디자인한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그것을 직접 찾아서 이용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So how do agents acquire these skills? They're trained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an algorithm and 언젠간 이 메타버스에서 AI 에이전트와 친구가 돼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게임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의 발전 방향 그리고 관련된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만들고 싶은 미래의 게임 콘텐츠에 있어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게임 산업의 직업과 게임 엔진이란 주제로 해서 다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